네,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정말 중요한 날에 나오셨어요. 지금 네. 시장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가 가장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미중 무역 협의가 좀 원활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를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일단 지금 이제 지수를 한번 보시면 걱정을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 4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사실은 3월 말부터 이제 관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3월 말, 4월 초에 급격하게 빠졌죠. 거의 지금 다 제자리로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려를 했지만 결국엔 지금 주가는 거의 다 제자리까지 복귀를 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협상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진짜 트럼프의 철학이냐, 뭐 나바로 씨가 나와서 무조건 관세를 내야 된다. 요즘 나바로 그분 안 보이시죠? 다시 감옥에 가셨는지 다시 안 보입니다. 예, 근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센트 장관이 재무장관이 이제 그 승기를 잡았고요, 내각에서 지금 좀 합리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중 관세 115% 서로 이제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보도를 보면 굉장히 미국 정부 입장은 뭔가 본인들이 뭔가 해낸 것처럼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근데 중국한테 진 겁니다.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는 지금 다 졌다 그러죠. 사실상 미국의 패배다. 그 얘기는 지금 예전에 관세를 뭐 100몇 프로 부과하기 전에 이미 이제 바이든 정부 때도 거의 한 30% 가까운 관세를 내고 있었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30%는 관세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뭐냐, 정책은 쓴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왔죠. 예, 그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90일간의 유예를 둔 거는 뭐냐면 품목별로 이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미국과 FTA 협상할 때 길게 보시는 분들은 6년 걸렸다 그러고 세부 항목만 봐도 한 2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 시작한 협상이 바이든 정부 때 완료가 됐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90일 내에 좀 단기간에 급한 것부터 빨리빨리 하겠죠. 그래서 지금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할 거고요. 이미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실패했다. 로 시장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왜 그러면 실패했냐? 결국에는 미국의 기업들이 반발을 제일 심하게 했죠. 중국이라든지 전 세계에다 관세를 부과하면 밸류체인들이 다 엮여 있는 미국 기업들은 애플을 비롯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반발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치적인 부담, 그 다음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이제 완화 기조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세 정책을 유지는 할 겁니다. 뭐만 유지할 거냐면 보편 관세 정도.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 정도로 이제 그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너무 미국은 급등했는데 우리는 왜 안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제 이미 야간 선물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어제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긴 흐름으로 보면 90일 유예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틀 안에도 그렇게 큰 틀을 합의했는데 90일이면 굉장히 뭐 합의할 시간이 많죠. 그러면 이제 합의 과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반만 믿어야 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알게 되셨죠. 이제 2번 1기 때도 당했는데 2기 때도 초창기에 또 우리가 당한 거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제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올라왔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투자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의 귀재다. 뭐 리딩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경주에서 열리는 11월 초에 열리는 그 에이펙 정상회담
이쪽에서는 거의 그때쯤 되면 뭐 화해 무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에도 지금 뭐 주말에 통화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예.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품목 한두 개 정도를 가지고 아마 공격할 가능성은 있다. 네. 아마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90일이 유예가 됐지만 90일 유예에 따른 불확실성이 아니라 네. 앞으로 그 90일 이후에도 좀 더 완화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풀어서 말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 피해주로 분류가 됐었던 섹터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들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일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제약바이오는 뭐 원체 좋았었죠.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약가 인하라든지 그 의약품 관세 예고가 되면서 좀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2차 전지는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네, 펀더멘탈 자동차 때문에 피해를 본 거죠. 자동차 관세 그렇죠. 관련해서 자동차 관세 때문에 오히려 피해 섹터가 가장 큰 건 자동차인데 오늘 약하죠 제일. 네. 오늘도 강하지 못합니다만 그건 왜 그러냐면 품목별 관세에서 자동차가 빠질지 여부는 아직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여전히 자동차는 안 풀어줬거든요. 네. 100% 관세가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이게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니까 지금 약간 좀 애매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피해를 볼 거다. 우리나라 사실 2차 전지 기업들 다 미국에 공장 다 있기 때문에 예. 상관 별로 없는데 문제는 이제 자동차 전반이 안 좋아지면 같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때문에 안 좋아진 거죠. 네. 지금 중국이 아무리 뭐 반도체를 자립화한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상당 물량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 만든 물건들이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된다라는 거 하면 그만큼 생산량이 전자제품이 줄겠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가장 컸는데 그 부분이 해소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오늘도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규제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에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 네.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도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고 그게 어느 정도 확정돼서 룸을 좀 열어준다라고 하면 또 하이닉스는 또 한 번 호재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매크로 이슈로 빠졌던 것들을 돌리고 있는 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섹터도 여전히 HBM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보셔야 되고 또 다른 한쪽은 파크 시스템즈 같이 이제 중국향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들 네. 또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안에 좀 디테일하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확장해서 전체가 다 좋아지기보다는 특정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좋아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반도체를 똑 떼어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의 시간이 왔다라고도 말씀 주셨는데 키워드를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HBM과 중국 향 매출이 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자, 네, 바이오 얘기를 좀 해야죠. 그죠? 바이오 이제 또 주제가 기다리고 그렇죠, 있어요. 예. 반도체 조금만 더 파볼게요, 대표님.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삼성전자 사야 될 것 같긴 하다. 나중에 소외 안 당하려면 뭐 이런 채팅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4,000원대 그렇게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눈에 안 들어오다가 맞아요. 예, 어제 올라오니까 저도 지금 또, 사고 싶더라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원래 사람 마음이.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지금 다 자리는 매력적이다. 네. 더 빠지면 그냥 사셔야 된다. 지금 사도 되나요? 그럼 오늘 그렇죠. 1% 하락인데. 예, 뭐 1% 하락이어도 사셔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1,000원 더 싸게 살 거다, 뭐 1,000원 비싸게 살 거다 이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길게 보실 거면 네. 단타하실 거 아니면 그렇죠. 내가 뭐 신용으로 막 아니면 미수로 막 사실 거 아니면 예, 그냥 지금은 좀 시간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셔야죠. 네. 예, 사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좋아지면 사실은 이제 기존의 반도체 수요가 지금 일시적으로 관세 때문에 선구매에서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 안 좋아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그러면 관계가 개선되면 구매도 계속 더 이어지겠죠. 일시적으로는 줄 수 있지만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나빠질 이유는 사실 별로 없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매수할 자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 주셨는데 자, HBM 키워드 들어가 있는 종목 군단들 중에 한화비전, 한미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차트 열고 보니 한미반도체는 좀 울적하고요. 한화비전은 너무나 잘 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 TC본더 놓고 봤을 때는 어디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잘 가는 한화비전이 나을까요? 하나비전 팔고 한미반도체 사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게 지금 약간 여의도 쪽에서 하나비전을 약간 좀 밀어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조선 비즈 이런 데서 언론 기사를 보면 지금 하나비전이 원래 4월 중으로 하이닉스에 12대를 납품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아직 납품 안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제 보내지 말라고. 예.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뭐 아직은 좀 SK 하이닉스가 애매한 건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비전의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근데 한미반도체는 급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미반도체는 이미 100몇 대의 장비를 팔았고요. 네. 하나비전은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미반도체가 여차해서 AS 기사 안 보내면 이 가동이 안 되죠. 예. 그러면 사실은 한미반도체가 을이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갑이네요. 갑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결국에 차트를 놓고 대입했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나비전을 사랑해서 내가 진짜 한화에 뼈를 붓고 있는 주주가 아니면 네. 하나비전을 수익 실현하시고 한미반도체를 조금씩 이제 거기 줄이고 비중을 이쪽으로 좀 늘리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지금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를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네. 물량의 거의 80% 이상을 여기서 대야 되기 때문에 버리고 갈 수는 없고요. 하나비전이 지금 아무리 열심히 생산해도 네. SK하이닉스가 원하는 대수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또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신 메모리 쪽으로의 납품 가능성 이런 것까지 지금 보면 한미반도체는 앞으로 더 뚫어낼 수 있는 고객사가 많다. 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요즘에 SK하이닉스한테 한마디로 이제 나쁘게 말하면 까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한테 한미반도체는 대기업이 아닌데 대들 수 있다라는 거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무언가 있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49%가 넘어가는 회사인데 밸류에이션 가지고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나 이거 둘 싸우는 거 막 시끄러워서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위아더 월드 할 수 있는 회사를 사시면 되죠. 뭘까요? 테크윙 같은 거 사시면 됩니다. 테크윙 작년에 차트 기억나요? 그냥 뭐 계속 우상향했던 종목이잖아요. 지금 근데 자리 차트는 어떨까요? 그때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갔던 장비가 이제 납품이 막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이 되고 있고 HBM 검사 장비인데 이게 이제 지금 전수 검사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검사는 주로 샘플 검사를 했거든요. 100개를 만들면 그 중에 한 뭐 10개 꺼집어내서 검사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나 지금 TSM 쪽에서 원하는 건 전수 검사 다 검사한 걸 줘라. 분량이 안 나게. 그럼 전수 검사가 가능한 장비가 필요한데 그걸 지금 만드는 데가 테크윙이 유일하고요. 네. 지금 이미 삼성전자에는 납품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에서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론에는 테스트 장비를 테스트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3, 4에 다 납품하는 회사가 될 수 있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테크윙 지금 자리는 뭐 확실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작년 7월에 7만 원까지 갔던 스토리가 그 스토리인데 네. 그게 이제 빨리 안 되니까 빠졌다가 다시 이제 그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반토막 났으니까 한번 사야죠. 알겠습니다. 예. 테크윙까지 반도체 이야기 들어봤는데 시간이 없지만 다뤄봐야 될 이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서 제약바이오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제약바이오로 수혜익을 그동안 진짜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혼란이 좀 가중이 되는 상황에서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약가 인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셔라. 이게 결론인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가 인하 행정명령 30일 이내에 이제 발효하겠다.
그럼 30일 기간을 왜 뒀냐? 제약사 임원들, 뭐 CEO들이랑 얘기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제약사 임원들이 약값 깎는 거를 찬성할까요?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당연히 쉽지 않죠. 그리고 뭐 너희들이 밖에서 만들어 오는 약 관세 부과할 거야. 그럼 약값을 깎는다고 해놓고 약값에 관세를 붙인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로. 약값을 깎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건데. 그러면 관세를 붙이면 국민을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게 왜 나왔냐면 유럽에 대한 반발입니다. 유럽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약값을 싸게 팔죠. 대신에 정부가 그만큼 지불을 하는 겁니다. 의료보험에서. 근데 그 부분을 제약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하나만 A는 알고 B는 모르는 사람 같은데 미국 사람들만 비싸게 약을 주고 사 먹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돈을 더 많이 벌니다. 화이자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다 그런 약 먹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부분들 의료보험 체계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미국이 그런 의료보험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1기 때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예,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네요.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렇게 행정명령으로 얘기한다고 약값을 깎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럼 뭐 이제 법으로 만들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공화당 의원들 이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법원까지 가게 된다. 소송으로 만약에. 네. 1기 때도 소송까지 갔다가 졌습니다. 이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가 다 하려고 했던 건데 쉽지 않네요. 실패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이슈가 이제 무마되면서 미국의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어제 급등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지금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황당한 거는 바이오텍 회사들은 상관도 별로 없는데 네. 너무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오늘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바만 똑 떼어놓고 봤을 때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지금 자리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렇죠. 뭐 셀트리온 삼바는 근데 얼마를 수익을 내려고 들어간다라고 보면 뭐 재미는 없죠. 묵직해서요. 예, 근데 이제 뭐 바닥 이제 이번 이슈로 빠졌던 거 정도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근데 대표님께서 펩트론을 말씀을 주셨고 그동안에 우리가 펩트론으로 D&D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D&D 파마텍도, 네. 파마텍도 그렇고요. 오늘 장에서 대장이잖아요. 네. D&D 파마텍 장중에 한 27%, 오늘 뭐 넥스트레이드인가요? 이거 30% 이상 올라간 자리. 상한가도 갔었는데 비만 치료 쪽으로 그럼 좀 더 무게를 실어볼까요? 근데 뭐 무게를 실기에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사기엔 좀 부담스럽고요. 인벤티지 랩도 시세를 한번 줬고 네. 펩트론도 시세를 지금 주고 있는 중이고 D&D 파마텍도 지금 급등했죠. 그러면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비중 좀 줄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이제 비만 치료제가 왜 이렇게 핫하냐면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이슈가 되게 핫해요.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의 싸움도 그렇고 뭐 젯바운드가 이제 네. 뭐 보험에 등재가 일부 안 돼서 노보노디스크가 막 올라갔다가 또 이제 갑자기 젯바운드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오면서 약효가 훨씬 더 좋다. 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또 일라일리가 막 올라가고 네. 뭐 이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누가 더 할 거냐에 대한 그 싸움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인벤티지 랩이 좀 그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겠어요. 경구용으로 그렇죠. 붙였을 때. 이제 인벤티지 랩이 올라온 것도 사실은 노보노디스크가 관심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펩트론이 올라온 것도 일라일리와 기술평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D&D 파마텍은 우리나라 경구용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는 D&D 파마텍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한다고 폼을 잡고 있는 거지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D&D 파마텍은 경구용으로는 뭐 탑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세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 타이밍은 아니고 좀 더 기다려 보셔라. 예, 좀 이슈가 잠잠해지면 또 한번 살 기회를 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펩트론 정도 눈길 주기 유효하나 지금 사라라는 그 말씀은 아니시고요. 어느 정도 눌렸을 때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예, 저희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오늘 AS가 있습니다. 네. 뭐 방금 D&D 파마텍도 AS 격이었지만 자화전자 볼게요. 반도체요. 네. 자화전자가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 8%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시작인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스타트 자화전자는 애플 관련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플 관련주. 애플이 이제 인도에다가 이제 법인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키울 겁니다 아마. 네.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일부 공장은 인도로 점점 이전을 할 텐데 거기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자화전자고요. 인도에 법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121선을 지금 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돌파하게 되면 좀 라이트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거래량이 어제 조금 실렸어요. 어제 오늘.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 성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애플의 주가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LG 이노텍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하시고 뭐 대응하시면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제가 아마 14,000원 정도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예. 14,000원 자화전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해드렸고요. 자, 저희 오늘의 종목을 받아볼 시간인데 앞서 많이 풀어주셨어요. 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를 갖고 나왔고요. 네. 예, 이게 만약에 9만 원, 10만 원 가면 또 못 살 것 같다. 그래요? 그냥 단순한 논리인데 제가 이게 2만 원대부터 봤던 회사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겠죠, 저도. 근데 대표님 2만 원대부터 주목하셨어요? 네. 2만 원? 지금이 8만 원. 정말 많이 빠져서 8만 원인데 2만 원 그때 받았으면 너무 좋았겠어요. 그렇죠. 예, 예. 5만 원 갔을 때도 비싸다고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그랬어요? 예, 19만 원 갔었죠. 네. 회사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재무제표 좋은데 주가는 과하게 한번 24년도에 올랐다가 지금 반납을 거의 다 했죠.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밸류에이션도 부담은 없고 영업이익률 잘 나오고 있고요. 2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올 겁니다.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경쟁자의 등장 이런 것들로 지금 주가는 많이 밀렸는데 네. 여전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지금 지금 소송에서 또 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특허 소송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는데 아무리 못해도 그때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특허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지금 하나비전이 설치했던 장비를 다 빼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네. 예,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지금 TC 본딩 장비에서는 전 세계 1위 회사이기 때문에 네. 한미반도체 여전히 주목해 보시면 되고 지금 어제 좀 급등을 한 이후에 오늘 좀 쉬고 있는 자리인데 어제 한 7% 이상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더라도 이럴 때 쉴 때 눌려질 때 사셔야 된다. 네. 음봉 때 살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거 쉽지 않은데 지금부터 해야 되겠어요, 연습. 예, 이게 자꾸 이렇게 양봉 때만 사시려고 하니까 예, 그렇죠. 네, 항상 좀 물리고 시작하는 네. 그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의 탑픽으로 받았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 챙겨볼게요. 제 마음의 목표가는 뭐 20만 원도 보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12만 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로 잡고 가시고 손절가는 7만 4천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이게 오래 못 버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만 4천 원 무너지면 또 당분간 또 이게 잡음이 시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한미반도체 목표가 12만 원으로 받았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7만 4천 원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반도체, 바이오 이야기했고 2차 전지는 노답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 그러니까 수급의 이동에 따라서 2차 전지 단으로도 저가 매수세가 올라온다면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단기 트레이딩을 굳이 이렇게 그쪽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일단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1분기 때 흑자 전환 일부 했고 단기 순이익은 적자긴 했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보면 좀 숫자가 돌았어요. 그 얘기는 2분기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저는 1분기 흑자 전환 나오면 좀 반등이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찐 반등인지 예, 봐야 근데 된다. 이제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방 산업인 자동차가 안 좋죠. 테슬라 자체도 지금 전기차 판매 추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기다림이 있으니까 급할 건 없다. 오히려 바닥에서 좀 치고 나갈 때 따라붙는 네. 이런 걸 오히려 양봉 때 사셔야 됩니다. 오히려 2차 전지는 음봉이 아니라 양봉. 그렇죠. 그러니까 양봉 나오면 좀 봤다가
예. 추세 전환 그렇죠.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렇죠. 사자. 그게 좀 편하죠. 네, 2차 전지. 우린 기관 투자자가 아니니까. 그러면요, 네. 실적이 찍히는 전고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CATL,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 예. 뭐 이야기하면서 애경케미칼, 뭐 나인테크 같은 종목들이 반짝 상승 보였었거든요. 다시 한번 잠잠하긴 한데요. 이쪽으로 시세가 다시 한번 실리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일단 뭐 전고체는 시간 더 걸릴 거고요. 일단 뉴스가 나오면 올라가고 뉴스가 안 나오면 빠지는 그런 형태가 계속 지속될 거고. 네.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CATL이 만든 거지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CATL이 납품한 회사가 있어요? 없죠. 없죠. 예.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데도 개발을 하고 있긴 할 텐데 아직은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국내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직은 테마성. 네. 예,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잘 되면 좋죠. 예, 리튬 안 파도 되고 좋은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고 지금 애경 케미칼 하나 정도만 관심 종목에 놔두시고 흐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주가가 움직이질 않죠. 예,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조금 좀 아직은 테마성이니까 주가는 아마 애경 케미칼 제가 예언하건대 주가는 아마 더 빠질 겁니다. 아, 더 눌릴 거다. 네, 더 눌릴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때 한번 올라갈 테니까 이거는 아직은 실체라기보다는 그냥 테마에 엮여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4680, 4682 네. 배터리 쪽으로 힘쓰고 있는 그리고 ESS라는 키워드가 네. 또 달려 있는 종목이 LG 엔솔이잖아요. 어떨까요? 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수급이 안 붙고 있습니다. 안 붙고 있고 지난번에도 34만 원 뚫고 이제 35만 원 갈 것 같으니 다시 또 내려왔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관련돼서 ESS가 됐든 자동차용이 됐든 가장 포트폴리오가 좋은 회사입니다. 네. 사료파이도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빨리 하는데 거기에 지금 건식 공정 관련돼서도 제일 빨리 도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는 크지만 아직 반등이 나오려면 오히려 이거는 사실 때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30만 원을 깨면 네. 땡큐하고 좀 사시면 되고 그러면 오래 기다리셔야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아예 35만 원 돌파하는 거 보고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30만 원 깨지거나 35만 원 돌파가 되거나 네, 그렇죠. 했을 때 지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알겠습니다. LG 엔솔까지 2차 전지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